그 안에 들어있는 건 긴 머리카락 한 가닥과 다량의 손톱.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꽤 크고 두꺼운 사람의 치아였어. 난 이빨이 그렇게 뿌리가 깊은 줄 처음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더라. 그리고 숭이가 주머니 안을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안에는 금색 글자로 복복자가 아니라 그 말 금자가 새겨져 있었어. 이번에도 스레디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개성있고 마지막에는 슬프기도 하고 친구들의 우정이 돋보이는 그런 글이었는데 정말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왔고요. 2018년에 처음 쓰여진 그 강에 뭔가가 있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 없이 시작해서 미안해. 요전 스레디 사이트가 갑자기 날아가서 뭐지? 했는데 전 스레딕 사이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사이트에 있을 거라 믿어. 지방 군사대학 기숙사 귀신소동 이야기 말이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충 이야기하자면 난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군사학과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고 통학 가능한 거리에 전문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야. 사는 곳은 수원이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야기가 정신이 없네. 미안.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 난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었어. 중학교 3학년 이후 수원으로 전학을 갔지만 그래도 16년이나 산 동네인 만큼 지금도 동네에 가면 가끔씩 모르는 아가들이나 아니면 형님 누나들이 내게 인사를 주고는 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양아치는 아니야. 액면가가 높고 덩치가 커서 주로 패싸움에 공성 무기격으로 불려간 것뿐이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교를 올라가서는 일탈하지 않고 충실히 살았다고 자부해. 아무튼 1월 초 친구들은 하나둘씩 군대를 가기 시작했고 나 역시 학과 특성상 준비하지 못했던 취업 준비를 명목으로 할 일 없이 유튜브나 보고 있을 때 오랜만에 고향 놈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번에 A가 군대를 가는데 이별주나 한잔 하자고 말이야. 그때 기분이 마치 잊고 있던 선물 상자 하나를 찾은 기분이더라. 씻고 옷 입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 열고 나갈 때부터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져 문고리에 맞박을 크게 부딪혀 혹이 났지. 중3 때 친구랑 담배 피다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철제자로 머리 맞은 이후로 처음 난 혹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으려나 생각이 들기도 해. 지하철을 탔는데 카드가 계속 오류가 나서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치고 담배 피려고 라이터로 불 땡기다가 부싯돌이 틱 나가기도 하고. 그날 일진 완전 거지였어. 원래는 30분에서 40분이면 갈 거리를 그날은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진짜 지하철에서 누가 조금 크게 말하는 것도 짜증 이빠이 나더라. 그래도 오랜만에 내 불알들 얼굴 볼 생각에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 고향에 도착했어. 아,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실제 지명이나 역 이름 같은 거 그래서 서술해도 되려나? 알려줘 쓰레더들. 지명 언급은 서술자 마음대로 아니던가? 뭐 그럼 익명으로 처리할게. 왠지 지명을 밝히면 사람들이 몰리고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난 그곳을 욕하거나 거기 가지마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내 고향이니까. 암튼 친구들과 그때 거나하게 술을 마셨지. 아마 그날 A는 평생 쓰다는 많을 거 다 받았을 거야. 학창시절에 머리 시원하게 스포츠 머리로 민 친구들 머리 만지는 거 다 해본 적 있잖아. 뭐 남자들은 커서도 애라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 사건의 시작은 그날 자정을 조금 넘어선 깊은 밤이었어. 며칠 전에 만난 불알 친구들과 이 술자리에서 친구놈들 중 한 명이 그날 우리가 취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술을 개처럼 퍼마셔도 다들 사리분별은 가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날 날도 엄청나게 추워서 밖에 나오는 순간 술이 깰 정도였거든. 우린 친구 A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녀석들과 다른 친구의 자취방에서 자기로 했어.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줄게. 일단 힙선생. 이놈은 언더 준비하는 놈인데 지금은 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착실히 살아가는 친구. 박숭이. 키가 작지만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서 팔힘과 아기힘이 대단한 녀석. 원숭이가 팔힘이 쓰다고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별명이 붙은 녀석. 갑박. 이놈은 좀 인상 깊었던 게 처음 만나자마자 노래방에 갔는데 지는 놈이 삭발하자고 하더라. 혼신의 힘을 다해 불러서 결국 내가 3점 차이로 이겨 내가 손수 머리를 밀어준 녀석. 그런데 내가 똥손이라서 머리를 다 밀고 나니까 가파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서 별명이 붙은 불운한 친구. 경희. 얘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옆에 있더라. 여자애라서 딱히 붙여줄 별명은 없어서 그냥 마지막 글자만 따서 경이라고 불러. 그리고 마지막 나, 삼촌. 나이에 안 맞게 작은 인상과 큰 덩치로 인해서 별명이 이렇게 붙었어. 어쨌든 이렇게 나를 포함한 5명은 단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한동안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겪어야만 했지. 듣도 보다 못한 쟁쟁한 라인업이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자정이 지난 뒤에 뭐 버스가 있나. 춥기도 하고 심심해서 버스 정류장 뒤에서 경이 나 가파는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2놈들은 정류장에 앉아 핸드폰이나 들고 있었지. 그때 경이 이 미친놈이 갑자기 날 붙잡더니 오줌 마렵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못 참을 것 같다고 싸야겠대. 만약 경아,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암튼 결국 경이는 다시는 하지 못할 해괴한 방식으로 일해봐야 했어. 내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일보라고 하니까 미쳤냐고 날 때리더라.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방법이 치안이 좋아져서 아무데나 함부로 일을 못 보잖아. 대충 설명하자면 내가 경이의 2손을 잡아주고 경이는 강도? 어기? 아무튼 발을 디디고 버티면서 강의 볼일을 보는 거야. 지금 글 쓰면서도 살짝 웃긴 게 그냥 써는 거 내가 가려주면 되는데 참 그놈의 술이 웬수지 뭐. 그때 경이가 일을 보는 동안 그래도 여자애니까 딴 곳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자기를 빨리 울려달래. 놀라서 강팔을 쭉 끌어당겨서 세우니까 얘가 엄청 울면서 막 강을 가리키면서 뭐라 하다가 다시 울다가 위에 있던 2놈도 뭐요 하면서 내려오고 난리였지. 3명의 남정네들이 나한테 너 경희한테 무슨 짓거리 했냐? 너 설마 그 짓거리 했으면 넌 사람 새끼도 아니다? 등등 다채로운 지랄을 해대는 걸 간신히 진상시키고 경희한테 물어봤어. 대체 뭘 받길래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일을 보고 있는데 무의식으로 밑에를 봤대. 그런데 그 밑에서 웬 사람, 아마 남자로 추정되는데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아마 5명 전원 술이 확 깼을 거야. 난 바로 핸드폰 후레쉬를 강에 비춰보았어. 그때서야 알게 됐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수도 위고 그곳은 그때 당시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수도를 막아버린 곳이었지. 그런데 나도 순간 흠칫하고 폰을 놓칠 뻔한 게 물을 비추는 순간 정말로 사람 얼굴 같은 게 물속에서 날 보고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어. 그런데 눈 한번 비비고 보니까 그건 사체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승이었어. 그것도 천하대장군. 잘못 본 게 아니라 장승이라니 더 무섭잖아. 상상만으로 기절할 듯. 와, 나 같으면 진짜 기절한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막아도 강의 흐름에 따라서 하수로로 물이 들어왔다가 역류해서 나오나 봐. 장승의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는데 그게 물살에 약하게 너풀거리고 있었거든. 그때 선생이랑 가파가 저게 뭐냐고 꺼내보자고 하더라. 평소 같으면 이 새끼들 돌았구나 하고 말렸겠지만 그땐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 있었거든. 근데 5분도 안 지나서 그놈들이 그걸 건지더라. 빨간색 주머니였는데 재질은 싸구려 말고 꽤 질이 좋은 비단 같아 보였고 주머니 입구를 조절하는 끈이 없고 대신에 입구를 굉장히 억센 동아줄 같은 걸로 묶어놓았었어. 진짜 그때 사진 찍은 거 다 올리고 싶은데 일을 해결해 나가던 도중에 불가피하게 사진을 모두 지워서 아쉽다. 아무튼 힙 선생이 그걸 챙기고 우린 숭이의 자취방에서 2차로 또 신나게 퍼마시고 모두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취방 주인인 숭이랑 경이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 난 코에서 탱크 소리를 내는 힙 선생과 그거에 대적하듯 코에서 전투기 소리를 내는 가파를 깨워서 어제 널브러 놓았던 쓰레기들을 버리고 왔지. 아침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김치찌개였어. 라면을 끓여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을 판에 김치찌개라니. 그래도 숙취에는 역시 무파마가. 암튼 그렇게 밥을 먹고 할 일 없이 숭이네 집 컴퓨터로 TV를 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힙 선생이 아 맞아 하더니 자기 패딩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 그건 어젯밤에 주웠던 붉은 주머니였어. 이놈이 야 이거 풀어보자 하더니 뭐 조금 쪼물딱거리다가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오더라. 줄을 자르고 내용물을 봤는데 그 안에 삼배? 적상? 아무튼 그런 하얀 천 안에 뭔가가 포개어져 있는 거야. 얘들이 순간 야 이거 뭐 똥 묻은 휴지 아니냐? 하면서 천을 피기를 꺼려하는데
그때 숭이가 사내 놈들이 이런 거 하나 못하냐? 하면서 천을 빼앗아 폈는데 피는 순간 우리 다 기절할 뻔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긴 머리카락 한 가닥과 다량의 손톱.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꽤 크고 두꺼운 사람의 치아였어. 난 이빨이 그렇게 뿌리가 깊은 줄 처음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더라. 그리고 숭이가 주머니 안을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안에는 금색 글자로 복복자가 아니라 그 말 금자가 새겨져 있었어. 그제서야 우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지. 황급히 우리는 최대한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다시 극강으로 향했어. 그리고 장승의 목에는 걸 수 없으니까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동아줄로 주머니를 묶고 매듭 짓고 남은 줄에 돌을 묶어서 장승 목 위에 올려놓자였는데 돌을 묶는 과정에서 1시간 반을 썼어. 진짜 그 줄 엄청 억세서 나중에 손에서 피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나네. 그리고 우린 뭐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담배 하나를 꺼내 한번 쭉 빤 뒤에 그 장승이 있는 하수로 위,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려놓고 합장을 했어. 그러면서 살짝 강을 봤는데 낮이었지만 이기가 끼고 물이 탁해서 정말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더라.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안심하면서 집에 갔었던 과거의 아니란 날을 존나 패고 싶어져.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으리란 걸 예상했었거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계속 잡다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걸 건드린 게 아닌가,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등. 하지만 곧 바쁜 일상 속에 파묻힌 나는 그 일들을 잊고 말았어. 그러던 어느 날 A가 군대를 간 지 이틀이 되던 그때부터였을 거야. 숭이의 자취방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숭이가 성격이 꽤 깔끔한 편이라 자취방 바닥에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걸 못 보는 성격이거든. 그 녀석이 바닥을 휘파람을 불며 쓸고 있었대. 침대 밑에 빗자루를 넣고 한번 쓱 훑어서 쓰레받기에 담았는데 약간 긴 머리카락 같은 게 나왔다고 해. 그런데 그 머리카락 끝에 비듬 같은 게 아닌 새까만 것이 달려있었대. 이게 뭔가 하고 보니 약간 반짝거리기도 하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들고 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숭이가 하는 말이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해. 그래, 그건 바퀴벌레의 더듬이었어. 그걸 보자마자 비명 행사하며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바닥에 떨구자 침대 밑에서 좋기 십수마리 되는 바퀴벌레들이 발발거리며 기어나왔다는 거야. 원래 바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안 쓰던 날개를 펼치며 최후의 비행을 한다고 하더라. 자취방에서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수많은 바퀴들. 글쓰는 지금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지만 어후, 상상만 해도 벌써 뒷목에 닭살이. 숭이 녀석 나이 20이 넘은 놈이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주인집 대문 부서지도록 두드리면서 소리 질렀다고 해. 주인집 내애가 나오면서 학생 왜 그러냐고 하니까 횡설수설 하던 녀석을 보던 남편이 앞장서서 숭이방에 들어갔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대. 바닥에는 그 녀석이 던져놓은 청소도구들이 펼쳐져 있었어. 쓰레받기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빗자루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조금 박혀있는 것 빼고는 매우 깨끗한 방만이 자기들을 반겼다는 거야. 여주인은 숭이를 약간 한심하게 보는 눈치였고 주인장은 젊은 나이에 벌써 술을 그렇게 마시면 쓰냐 하면서 그 녀석을 걱정해줬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 그날 이른 저녁 난 그렇게 할 일 없이 노는 백수 힙선생과 그 옆을 지키는 보좌관 가파를 데리고 그 강에 다시 가보았어. 여전히 그 장승은 물속에 있었지만 딱 하나 달라진 점이 있었어. 주머니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어. 대신 주머니의 색이 바뀌어 있었어. 약간 초록색이더라. 우린 대책회의에 들어갔어. 건져서 확인해볼까? 미쳤냐? 숭이가 이거 건지고 꺼내봐서 오늘 저런 거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애초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는 건가? 의견이 분분했지. 그때 가파가 후레쉬로 주머니를 다시 비춰보더니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주머니가 원래부터 초록색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건 하면서 다가가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색이 자연스럽지 않았어. 이상하긴 했지만 그날 술을 엄청 마셔서 색깔 구분을 못하거나 잊어버린 거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 유심히 보고 있던 힙선생이 말하더라. 이거 불과 3일 전에 우리가 놓고 간 거 맞냐고. 내가 당연히 우리가 놓고 갔으니까 여기 있겠지. 동아줄 끝에 돌 묶여 있었던 거 보면 모르냐? 라고 말하자
선생이가 뭔가 두려워하는? 아니면 소름이 돋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 너 방금 뭐라 했어? 돌이 묶여 있었다고 했지? 그런데 이거 한 3달은 있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뭔 소리야, 그건? 이거 색깔. 이거 주머니에 이끼가 잔뜩 껴서 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3명은 그 자리에서 모두 얼어버렸어. 우린 말없이 담배를 피웠어. 하고 싶은 말도 없었을 뿐이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그때 경희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금 흠칫했어. 경희의 목소리가 아닌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거든. 아무튼 목소리의 주인공은 경희의 오빠 되시는 분이었어. 나는 몇 번 본 분이어서 어쩐 일로 전화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경희가 우리랑 술을 마시고 난 뒤로 계속 악몽과 환청에 시달린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없어서 경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셨다는 거야. 우린 경희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늘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조금 곤란하고 내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 우린 알겠다고 한 후 안부 전해달라 한 뒤 전화를 끊었지. 한숨만 나오더라. 대학 기숙사 사건 이후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랐는데 또 이상한 것과 연루됐다는 사실이 개 같았어. 수원과 용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비는 물론 몸도 지쳐갔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연속 거의 출근하듯 왕복을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 그렇게 그날도 역시 마땅한 해결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 집에 도착할 무렵 숭이한테 문자가 왔어. 오늘 소주 한 잔 고? 집에 도착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온 문자였기에 난 쿨하게 거절했지. 답장을 보내자마자 숭이한테 문자가 와더라. 그 MMS인가? 글 길게 쓰면 모두가 바뀌는 거. 암튼 제목이 없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문자는 공백이었어. 아무 내용도 써져 있지 않은 그저 빈 공간이었지.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10분 간격으로 3번이 반복되자 나도 폭발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어. 개새끼 다음에 만날 때 조져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 전화를 안 받네? 오냐 이놈 넌 나중에 만나면 두루치기로 조져버려야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고서 다음날 일어나서 씻고 아침 운동하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 씻고 이 새끼 전화하자마자 하는 말이 어제 전화 왜 했냐고 하대. 그래서 내가 어제 너가 소주 마시자고 했다고 하니까 뭔 개소리냐고 하더라. 내가 캡처해서 보내주니까 숭이는 자기는 이런 거 보낸 적이 없대. 그때부터 이제 이거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 숭이를 만나기 위해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그날은 부모님 2분 모두 쉬시는 날이더라. 그래서 붕붕이를 끌고 나갔지. 참 오랜만에 잡아보는 핸들에 사태의 심각성도 잠시 잊은 채 난 신나게 차를 몰았어. 숭이의 자취방 앞으로 차를 댈 곳을 찾으며 슬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밟는 느낌이 나면서 매우 기분 나쁜 소리가 났어. 마치 뭔가 꽉 찬 재질의 무언가를 밟아 터뜨린 느낌이었지. 내려서 확인해보니 그건 턱 부분과 발 부분이 흰색인 검은 고양이였어. 정말 다행히도 이미 죽어서 눈에는 구더기들이 득실대는 거더라. 그래도 매우 찝찝했어. 자취방에서 나온 숭이는 내 차와 그 밑에 있는 것을 보고는 토악질을 했어. 내가 숭이한테 고양이 시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청소부들은 뭐 한 거냐고 묻자 숭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고양이 시체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이거 봐봐, 눈. 다 부패해서 구더기 들끓는데 오늘 죽었을 리가 없잖아. 야, 그만 말해. 어후.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숭이의 자취방에 들어갔어. 비록 숭이가 헛것에 본 것이겠지만 그래도 숭이가 약간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게 눈에 보였어. 아무래도 워낙에 깔끔하게 사는 녀석이라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지.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쓰레주와 쓰레주 친구들이 겪고 있는 그 현상들이 그 주머니 때문이라면 그 주머니 자체가 주술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손톱과 발톱, 치아나 털이 사람 몸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신으로 여겨왔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카락을 두고 가서 만일 죽어서 시체를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머리카락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누구를 저주할 때 그 사람의 손톱이나 발톱, 치아나 머리카락을 많이 썼다고 해.
혹시 문학 같은 게 있나 찾아봤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주술 관련 글에 접촉 주술은 한 번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접촉이 단절된 뒤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작용을 계속한다는 원리에 의한 주술로서 감염 주술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털이나 손톱, 발톱 등은 그 사람의 육신과 분리된 뒤에도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인데, 도둑을 잡기 위하여 그 도둑의 발자국에 마른 쑥을 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 뜨면 도둑의 말이 썩는다고 믿는 것. 또는 운동 경기에서 경기를 잘하여 득점한 선수의 손을 맞부딪히는 것 등은 이러한 접촉 주술에 기초를 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아 그 주머니는 접촉 주술의 일종이 아닐까? 쓰레주, 만약 이게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 주머니와 접촉한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스레더가 이렇게 방문에 댓글을 남겼고요. 스레주는 한 달 후에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레가 300이 넘어가는 스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서 잘라서 읽도록 할게요.